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학교 현장이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졸업식이 줄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방학 기간 맞벌이 가정을 위해 문을 연 초등 돌봄교실. 1, 2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친구와 놀이를 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방과 후 교실로 들어올 때는 손 소독제를 바르고 모두 마스크를 쓰고 수업에 참여합니다. 방학 중에 문을 여는 초등학교에서는 중국 방문자가 있는지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1월 13일 이후에 중국에 여행 다녀온 친구 있니? 개학한 학교들도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개학하는 도내 17개 초, 중, 고등학교 가운데 중국을 방문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졸업식도 시간을 줄이는 등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에는 1, 2, 3학년 학생들이 함께 모여 체육관에서 졸업식을 치렀지만 올해는 각 교실에서 조촐하게 치를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예정대로 개학을 하되 연수와 워크숍 등 모든 행사를 자제하거나 연기 취소하라는 지침을 세웠습니다. 또 중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은 증상이 없더라도 등교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행사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다녀온 아이들은 배제를 하시고 물론 출석 인정이 되는 거고요. 대규모 행사는 되도록 축소를 해서 소규모로 하거나 반별로 나눠서 하거나 하는 걸 지침을 내렸고요. 대학가도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는 중국인 연수생들이 수강하는 한국어 연수과정을 이번 주까지 일단 휴강했습니다. 한림대도 중국으로 출국한 어학 연수생들의 입국을 연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중국의 춘절 기간 동안 방문한 학생은 9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친구들한테는 자가격리에 대한 안내문은 다 통지가 됐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둔 맞벌이 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야 할지 말지 댓글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의 한 빌라에서 가족으로 보이는 성인 4사람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부와 딸 그리고 손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빌라 3층.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이곳에 새를 사는 65살 이모 씨 등 4사람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 지역에 사는 집주인이 숨진 이 씨와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부부와 딸, 손주로 추정되며 시신은 모두 거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최근에는 못 봤고 2-3일 간격으로 봤는데 추정에 그 혈관에 주황색 불이 들어가서 이게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경찰은 시신의 부패 정도를 봐서는 이들이 설 명절 전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패는 많이 됐어요. 부패는 많이 된다는 어느 정도가 될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일단. 우편함에는 밀린 공과금과 신용카드 고지서증이 쌓여 있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 각자에게 이유가 있어 내린 결정이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습니다. 경찰은 집에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는 데다 유서를 남긴 것으로 미루어 이들이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강원도 내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의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강원도 내 1인 가구는 20만 6천여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8%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1인 가구 비중은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2000년 18.8%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강원도 내 1인 가구 비중은 앞으로 10년 뒤인 2030년에는 38%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령별로는 도내 1인 가구의 40%가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홀로 사는 노인인 셈입니다.
지역별로 1인 가구 중 고령층 비중을 보면 군 지역이 시 지역을 크게 웃돈 가운데 양양과 태백, 속초는 증가한 반면 화천과 고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17년 기준 도내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130만 원으로 다인 가구의 81%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은 월평균 소득이 81만 원에 불과해 여러 명이 사는 가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령층 1인 가구는 취업자들도 대부분 임시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 여건, 일자리 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도내 고령층 1인 가구의 취업자 비중도 37%에 그치는 등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모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령층 1인 가구마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원주시가 지역에 있는 사격장 3곳의 이전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협의했던 부지는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운 장소와 방안을 물색하고 있는데 군지사 이전 그리고 군 부지 환원과 맞물려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군사격장 인근의 한 마을,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고 주택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도심이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 당초 외곽에 위치했던 사격장도 이제는 마을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안전시설 보강에도 불구하고 결국 군사격장 사용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설이 남아있어 주민들은 불안감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안쪽 마을에도 그 외지인들이 이제 땅을 사갖고 신주택을 많이 졌어요. 만약에 총소리가 난다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예, 그게 도저히 이제 불가능하죠, 사격 자체는. 이에 원주시가 매지와 서곡, 신촌 등 사격장 3곳과 간연에 있는 유격장까지 이전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소초면 일원에 통합사격장을 만들려고 했지만 공군부대가 비행안전 문제를 제기한 데다 이전 부지에 대한 이권 개입 의혹까지 일면서 무산됐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새로운 부지 서너 곳을 찾아 제안했고 원주시가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한 용역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통합 형태의 이전은 물론 분산이나 일부만 이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격장 이전 관련해서는 작년 11월에 용역 착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군부대와 충실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음과 안전 문제로 어디를 가나 민원이 불가피한 군 사격장. 1군지사 이전과 캠프롱 반환, 그리고 군사령부 환원 등 군 관련 문제가 잇따라 해소된 가운데 군 사격장 이전까지 성사돼 도심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효과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동해안의 백사장이 깎여나가는 해안 침식이 연안 정비 사업으로 인해 차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식 우려와 심각 단계인 CD등급이 줄어들고 B등급이 늘어나면서 백사장이 제 모습을 찾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초의 대표 해변인 속초해수욕장. 매년 해변이 깎여나가 백사장 면적이 줄면서 수년째 침식 등급 평가에서 심각 단계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안 정비 사업으로 백사장 면적이 차츰 회복돼 지난해는 보통 단계인 B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원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1년간 도내 102개 해변을 대상으로 연안 침식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예전보다 등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보통 단계인 B등급으로 평가된 도내 해변은 34곳으로 2018년보다 12곳 늘었습니다. 침식 우려 단계인 C등급은 52곳으로 전년보다 1곳 줄었고 심각 단계인 D등급은 16곳으로 전년보다 11곳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C와 D등급 비율을 의미하는 침식 우심률은 78%에서 67%로 낮아졌습니다. 침식 방지를 위한 연안 정비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고 침식에 영향을 주는 고파랑 발생이 감소해
해변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이나 해수원에서 관측되고 있는 하강 자료의 연평균 자료를 보시면 평균 에너지가 약 한 9% 정도 감소돼서 해빈 폭과 해빈 단면적이 약간 증가돼서 등급이 약간 상향된 것으로. 하지만 양호 단계인 A등급은 전혀 없고 C와 D등급 비율이 B등급보다 높아 도내 해변의 침식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등은 앞으로도 해안 침식 실태 조사와 침식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백사장 복원과 보호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음압병실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공중보건의가 도내에는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유선을 통해 증상을 파악한 뒤 음압병실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공중보건의가 강원도 보건정책과에 단 1명만 배치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의심 신고가 우려할 만큼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며 추가 인원이 필요할 경우 감염병 역학조사관 교육을 받은 공무원 3명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전수조사 대상자에 강원도에서는 13명이 포함됐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설 명절 전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전수조사 대상자 3,023명 가운데 강원도민은 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단기 여행이나 출장 목적으로 우한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시군을 통해서 소재가 확인된 대상자 가운데 유증상자는 없다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대상자를 확인해 능동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최근 우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발생 여부를 전화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우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1,162명의 내국인으로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과 거주지는 물론 의료인, 간병인 등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평원 측은 고객센터 번호인 1644-2000번을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전화를 끊는 경우가 있다며 당사자인 경우에 응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속초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을 놓고 시민단체가 보은성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속초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최근 속초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철수 속초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이모 씨가 임명된 것은 논공행상의 보은성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독립시켜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속초시는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이 김철수 시장의 선거 캠프 인사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며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높게 받아 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선 군민들이 가리왕산 곤돌라 복원을 두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반대 투쟁위원회는 오늘 집행부 회의를 열고 합리적 복원협의회의 12차 회의에서 나온 곤돌라 최장 5년 사용 후 철거와 국민 여론조사 수용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반투위는 해당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상경투쟁과 도지사 면담, 기자회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휴가 문화와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근로자가 여행 경비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참가 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3월 4일까지 모집하며 모집된 8만 명은 40여 개의 주요 여행사의 9만여 개의 상품의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강릉시가 무등록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읍면 동장의 책임 아래 지역 내 무허가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불법 시설이 확인되는 즉시 숙박시설 앞에 현수막을 걸기로 했습니다.
현수막에는 무등록 불법업소에 투숙하면 보험 가입이 안 돼 사고 시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 등이 개첨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해외 수출 업무를 지원할 국외 본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 상반기 안에 중국 상하이에 국외지사 한 곳을 추가 설립하고 미국 등 서방 각국에도 국외 본부를 설립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국외 본부는 중국에 2곳, 일본과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에 각각 한 곳씩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국외 본부를 적극 활용해 도내 수출 상품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을 통해 169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에 대해 활동비를 25% 정도 증액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 활동비는 당초 수준으로 환원돼 노인 일자리 참가자들에게 아쉬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 부양을 위한 한시적인 정책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